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넥스트 타임이 아닌 넥스트 위크. 매주 월요일 날 뵙는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의 I'm MC 김정철입니다. 네, 유어 프렌드죠. 저도 유어 프렌드입니다. I'm MC. 네,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요즘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자, 똑똑한 주 선생 2부 외전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똑똑한 주 선생에서 항상 전문가분들 수익률을 일주일마다 계속 확인하면서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망의 10월달. 근데 10월달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10월달 월간 우승자님께서는 무려 수익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2%. 우리 그동안 뭐 하고 있었죠? 10월달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월간 수익률 1위가 오늘 나오시는데 월간 수익률 합계가 192%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똑똑한 주 선생 매월 이렇게 수익률 전체 랭킹 1위를 항상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한 순위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전혜경 MC님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경입니다. 제 앞에 트로피가 놓아져 있는데요. 이 트로피는 주간 누적 수익률이 아닌 월간 누적 수익률 최종 1위 하신 분만이 돌아가는 트로피입니다. 어떤 분이 이 트로피를 가지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1위를 하셨는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하기 앞서서 저희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출연하시냐면요. 저희 팍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시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총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누적 수익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님들의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 그리고 매수가 혹은 매도가는 필시 제출하신다는 점, 6토가 이상 제시할 경우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5위입니다.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은 31%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신신제약 26.3%, 그 외의 종목으로는 화천기계가 있습니다. 다음 4위입니다.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7.2%, 최고 수익률 제주은행 12.2% 기록하셨고요. 그 외의 종목으로는 머큐리 그리고 텔레칩스가 있습니다. 다음 3위 전문가님입니다. 빅머니 전문가님이시네요. 주간 누적 수익률 49.9%, 최고 수익률 휴니드 16.3%, 그 외의 종목으로는 양지사, 우파스넷이 있습니다. 다음 2위 전문가님 살펴보시죠. 바로 빅스 전문가님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미래생명자원 19%, 그 외 종목으로는 CQ센,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전문가님 누굴까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5.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플래스크 13.3%, 그 외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 신신제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누적 수익률 총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월간 누적 수익률 어떤 분이 1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는 슈퍼개미 전문가님 116.6% 기록하셨고요. 최병곤 대표님 129.7%, 3위는 빅머니 전문가님, 그 다음에 2위는 기계달인 전문가님 180% 기록하셨고요. 대망의 1위는 빅스 전문가님 192.5% 기록하셨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무려 1위 10월에 우승자 하셨는데 이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출 종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빅스 전문가님의 특징은 수익률표에 있다시피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어 수익을 안겨드리는 전문가님입니다. 나도 단기간에 큰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함께 하시는 방법 총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로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 내용은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은 부분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트로피 준비했는데 일단 시상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최종 1위 하셨는데 트로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또 이 10월 달에 좋지 않았던 시장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수익률 1등을 하게 돼서 이 트로피를 받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막상 돌아보면 10월 달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에요. 누구나도 다 어려웠던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저와 함께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면 10월 달에는 함께 하셔야겠죠? 11월 달만큼은 제가 여러분께 좋은 종목으로 저와 똑같이 수익을 내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통과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까지 알아보고요. 자, 지금부터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번 10월달 장이 너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과연 수익률 1위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그 수익률 1위 분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히 기우였죠. 무려 192% 수익률을 달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리얼입니까? 리얼이죠. 당연히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192% 달성하신 분을 오늘 모셨는데 바로 빅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거 10월달 장, 저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장이. 맞아요. 저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그것도 그냥 낸 것도 아니고 무려 192%. 자, 간략하게 월간 소감과 한마디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빅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월달 방금 전에 이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듯 누구나도 힘들었던 시장이에요. 이제 사실상 이제 누가 봐도 이 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이제 저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이제 저점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간다가 맞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 내려간다가 맞듯이 사실상 최근에 약 1년 동안에 사실상 밑에서부터 본다면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또 많이 올라갔던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 차례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또 수익을 놓치면 또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으셨던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또 수익을 놓치기 아쉬우니까 제가 또 오늘도 가지고 왔듯이,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반등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꼭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월간 수익률 다음번에 또 1등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게끔 제가 좋은 종목들을 자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 사건 하고 왔잖아요. 아, 뭐, 그렇죠. 이렇게 엔터주들은 약국 문제로 약국 문제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펜시 성수 남땡땡님의 그 약간 스캔들 문제 그런 문제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좀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전청땡 이분이 네. 엔비디아 자기가 대주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1,400조짜리에 엄연히 젠슨왕이라는 그 CEO 회장님이 계시는데 뭐 자기가 대주주다. 야,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전 세계 식견과 그 다음에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말도 안 되는 IM 신뢰 뭐 이런 원래 IM 다음에 여러분 영어 시간 잠깐 가볼게요. IM 다음에 원래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하다, IM 아니스트 이러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신뢰 명사가 들어가 이게 이렇게 사람 이거 중학교 영어 교육도 못 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막말로 그 그냥 간단한 팁인데 영어로 막 이렇게 SNS 메시지 쓰잖아요. 그럼 보통 줄임말 써요. 유어 프렌드 할 때 유어 다 안 쓰고 UR만 써요. 그리고 IM 할 때 대문자 I 소문자 M 쓰고 끝내요 그냥. 원래 보통 미국 분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풀로 다 쓰는 분 치고 미국에서 살아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더라. 뭐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 줄임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간단한 팁입니다. 갑자기 간단한 팁을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여튼간에 네. 우리 빅스님 만났더라면 한마디 물어보면 되죠. 아니 엔비디아 대주주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냥 가볍게 설명 끝나는 문제인데 여튼간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빅스님을 만났더라면 물론 사기도 안 당했겠지만 첫 번째는 네. 이 힘든 10월 시장에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낸 거 중에 도대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수익 리포가 나가고 있죠. 도대체 저 푸른 기술을 할 때 한번 여기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맞아요. 투자추에서. 네. 근데 거기서 대성에너지를 그냥 또 잡으셨네요. 하여튼간에 종목도 수익률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이 종목 도대체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좀 질문 어떤 거 좀 핵심적인 거 한번 네. 파고 들어가 보죠. 핵심적인 일단 거. 3주차 제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미래생명자원 이거 네. 수익률이 무려 19%나 기록하셨는데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 미래생명자원을 좀 공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좀 생각했던 게요. 최근에 또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특히 막 기술주들이면 성장주들이면 다 같이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 항상 이 하락장에서 꾸준하게 틈틈이 움직여주는 이제 국제유가의 뭐 이슈도 있었겠지만 국제유가하면 또 항상 따라오는 사료 테마도 역시 있을 거고요. 여기 또 뭐 제약 테마들도 역시나 한번 세트처럼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 시장의 하락함에 있어서 성장주들을 우리가 주로 좀 공략을 했었는데 기술주들 이런 걸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들이 언제 잡아도 계속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또 여기서 최근에 또 럼피스킨 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 사료가 뜨기 시작한다든지 결국에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뜨고 하나는 죽게 되거든요.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접근 방식은 애초에 자체를 이제는 안 되겠다.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해서 지금 비주류 테마에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미래생명 자원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들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보자면은 물론 이 종목도 역시나 이틀 만에 약 19%의 수익을 좀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종목도 지금 제가 6개월치의 차트를 갖고 왔는데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요. 이 종목의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 명확한 지지 구간에서 한번 받쳐주는 흐름도 만들어냈었고요. 이 장대양봉 이 거래량이 수반된 이 장대양봉 뒤에부터 시작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차트를 지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이슈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죽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가 상승 우리가 뭐 크게 막 20%, 30%, 40%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5% 내지 10% 정도는 짧게나마 타점을 잘 잡으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21평선이 있을 겁니다. 이 21평선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대략 이틀 만에, 이틀도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되게 짧은 시간에 공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19%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왔죠. 자, 이건 일봉이고요. 지금 분봉상 위치를 좀 보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점에서 좀 잡아냈거든요. 이 저점 구간에서 잡아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장 초반에 좀 슈팅이 나오는 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틀 만에 19% 수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럼피 스킨이 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데 따라서 사료 관련주로 그리고 방역 관련주로 제가 또 챙겨왔습니다. 아, 네. 사실 이 미래생명자원 하면요. 그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 저 예전에 키웠는데 지금은 좀 네. 그 혹시 전혜기 아나운서님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키운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미래생명자원이 강아지 사료 전문입니다. 아, 네, 제가 강아지 미래생명자원의 강아지 사료 브랜드도 다 알아요. 아, 물론 저도 키우진 않습니다. 네, 키우진 않는데 제 주변 사람이 하도 많이 키워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쵸. 네, 유명하시죠, 윤석열 또.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그 애견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사료 테마로 가요. 그냥 사료 테마로. 여튼간에 뭐 저는 뭐 애견 정책 하나 정도 나와줘도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애견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딱 네. 당선되자마자 그런 얘기도 한창 많이 그래서 요거 그때 있었잖아요. 움직였어요. 네, 그때 맞아요. 한번 움직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유가와 곡물가에 왔다 갔다 하는 점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약간 요 맞습니다. 포인트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종목의 성격 보세요. 딱 저와 우리 빅스님 딱 척하면 척이잖아요. 아 그때 그거 움직였었다.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네. 이 그때 당시에 테마들이 움직였던 히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네, 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네. 노하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도 저처럼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행을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거기에 차이가 좀 갈리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매일같이 막 방송 나와서 그럼 빅스님 여기 전세 내야 돼요. 매일같이 얘기하려면. 그럼 빅스님 힘드세요. 막 일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란통배씨 오픈 채팅방 딱 들어와 계시면 이런 얘기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리고 특히 이번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빅스님 수익률표를 딱 보니까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이런 단기 트레이딩은 진짜 여기서 종목 오픈하고 가격대 준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대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똑같은 종목을 같이 얘기 들었어도 수익률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전은경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수익률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시죠. 또. 네, 미래생명자원 알아봤는데요. 제가 수익률표를 다시 보니까 이게 3주차 수익률표더라고요. 근데 매수가 10월 24일이었고 청산이 25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일단 거의 하루 만에 수익률을 네.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나도 찾고 싶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 어떤 포인트 있었을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이슈적인 건 여러분들이 누구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사우디로 또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외교 세일즈 외교를 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두루두루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있죠. 최근에 또 핫한 거 방위 산업. 요즘에 또 방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데 이게 작년에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 방위 산업이거든요. 근데 방위 산업을 작년 이전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상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투자분들에게는
이 방위 산업 자체가 남북 간의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수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 자연스럽게 수출이 많아지면 매출에 대한 실적, 이 매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작년에 대한 매출분들이 지금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아무리 좀 약간 돌아갔는데 결국에는 지금 네옴시티, 사우디 테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이 하락하건 상승하건 꾸준하게 주던 테마는 결국에는 사우디 테마였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최근에 뭐 이 중동 전쟁 간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돼서 일부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강세를 이어오면서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또 이어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세일즈 외교 이슈 때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사우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을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장대 항목 한번 1차적으로 나온 날이 있을 거예요. 이때 1차적으로 한번 이 업무 협약에 대해서 나오기 전날 이렇게 또 한번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업무 협약 나온 이후로부터 이틀 동안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조정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호재가 달고 있음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어차피 이 종목이 여기서 내려봐봐야 지금 긴 차트를 본다면은 어차피 일정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내려오더라면 이제 추가 매수 전략도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튼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부터 이날 지금 보시면 이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에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시초가에 진입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 상승을 또 수익을 챙겨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은 사브홀딩스와 사우디 자잘간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는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날 보시면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시초가에 진입 이후로부터 그날 장중 11시 부근에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됐고요. 장중 VI까지 걸리게 되면서 우리에게 하루 만에 약 12%에 대한 수익을 또 이렇게 챙겨다 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뿐만 아니라 아직 사우디 관련주들 흐름 좋은 거 많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보니까 눈에 띄는 사우디 종목들도 많던데 특히나 아직까지 이 테마들의 재료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씩은 꼭 담아놓으면은 꼭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란택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 전땡땡님이 전청땡님이 이렇게 낙원 전낙원 회장님의 뭐 이렇게 혼외자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난 빈쌀만에 그냥 딸이다 아들이다 했으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거의 일부 다처지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장난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장난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님이 이제 물론 방향은 정해야겠지만 각자 워낙에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가족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사업부별로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략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우디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왜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고서. 근데 이 사우디가 이게 무기가 절대적으로 미국 의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 의존인데 만약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사실 호환되는 무기는 우리나라밖에 또 없거든요. 맞아요. 네, 또 그래갖고 우리나라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맞아요. 포종류를 또 네.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되게 비싼 형국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로 맞습니다. 네. 후티 반군 오토바이를 맞추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1억 원짜리 미사일로 한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 맞추는 이게 바로 리얼 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를 이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도화 엔지니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사실 아예 확정된 건 아직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워낙에 많을 건데 그럼 그 많을 때마다 여러분도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도화인지는 아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올라와서 막 뒤늦게 따라가면 계속 늦어요. 이거 템포 계속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빅스 전문가님 같이 방에 있다가 빅스 전문가님이 딱 타점, 빅스 전문가 주요 타점 보시면은 젓가락 눌렸을 때 상당히 좀 잘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자리에서 부담 없이 잡는 게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도화 엔지니어링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고 저 역시 이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네. 예, 10월달 월간 수익률 1위분이 이쪽을 괜찮다고 했으면 저도 하나 뭐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네네. 노란톡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 노란톡만 계시는 안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막 이렇게 찔끔찔끔한 수익률 말고요. 센 거 봅시다. 센 거. 센 거 많이 있잖아요. 저기 2주차 보면 저 대성에너지. 부터 해가지고 센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 여기서 좀 센 것들 위주로 한번 물어보고 한번 빠르게 넘어가죠. 네, 30% 기록하신 대성에너지 어떻게 공략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대성에너지는 차트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네.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주라벨 타임 때 저를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시, 6시. 네, 파스의 맞습니다. 집이 네, 5시, 네. 6시. 우리 성절 주라벨하고 또 워라벨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라벨. 자, 9월 달에 여러분들께 한번 1차적으로 그때 국제유가가 1차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국제유가 관련주 중에 후발주로 중앙에너비스를 1차적으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5시에 방송에서도 말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1차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었고 눌림목에 정확하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했던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중앙에너비스 보면은 거의 18,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때 당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 1차 저희가 공략을 했을 때 그 종목으로만 수익이 대략 50% 이상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저 장대 항목 꼭다리까지 저희가 그때 당시 같이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저 맨 끝에 위까지 딱 다 발골? 네, 맞습니다. 발골로? 그리고 특히나 저 상승이 나오기 정확하게 파란색 음봉 두 개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중간에 정확하게 그 아래에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단가가 확실하게 낮춰져서 저희가 또 그 평단가가 18,000원대였거든요. 지금 18,000원대부터 지금 저기 보시면 2만 얼마까지 올라갔죠? 22,000원인가요? 그 이상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1차적으로 수익을 해서 그때 리뷰를 했었고 그때 또 국제유가로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그나마 좀 덜 올라갔던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강세를 대장주를 역임을 했었던 이제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대성에너지를 일단 이제 후발주로 잡아드렸었고요. 대성에너지가 또 눌림목에 잡아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발주로 또 3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관련주 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뭐 GSE부터 해가지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근데 대장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대장보다도요 맥점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테마주는 사실 대장주 하는 게 좋긴 한데 대장주도 중요하지만 2등주, 3등주를 하더라도 맥점의 중요한 포인트 라인에서 잘 매수와 매도 진입 이 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또 이 아무리 좋은 테마 재료를 달고 있더라도 그렇죠. 상승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제 요 관련주 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월요일 금요일 날 유가 한 2% 올랐다고 갑자기 네. 우하더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테마주 정말 종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이 뭘 혼자서 해요. 이렇게 백스 전문가님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자꾸 자꾸 혼자 내가 혹시 되게 잘해요. 거의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자 처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 여기 단타 나 정말 잘한다. 나 단타 신이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타이밍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의 타이밍을 비교해보고 연구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다 해보면 비교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도 얻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스님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빅스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쪽에 또 맞춰서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란통 메시 오픈 채팅방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수익률이 뭐 어쩌고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 계세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네. 시장 쪽에서 반등 나올 텐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빅스님이 지난번에 나와갖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정보 다 갔어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메모라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 계시든지 하면 맞습니다. 원래 빅스님 원래 1주차 1위 해가지고 한 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메모하고 다 했던지 아니면 톡방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가만 있었어도 여러분 올해 이번 달 월간 수익률 1위 빅스님하고 함께 했을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예,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 1분이면 하는 거 다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승 아나운서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예, 네. IM 궁금입니까 혹시? 네, 오늘은? IM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IM 궁금 어떤 게 궁금입니까? 네, 일단 제가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고 궁금증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무려 10월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 하신 분인데요.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단기 급등주를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번호 샵 3989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황 얘기를 꺼내 볼 건데 오늘이죠. 코스피가 장 초반 2,300포인트를 약간 깼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월요일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항상 매주 첫날이 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맥 빠지는 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월요일에 둘 다 이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월요일만 되면 진짜 맞아요. 월요일부터 그냥 분위기 그냥 초전의 박살. 그러니까 이 잘 쉬고 나와서 다음 주는 네. 힘내야지 하면서 근데 나왔는데 금요일에 그나마 조금 그나마 기분이 맞아요. 약간 좀 맞아요. 희망 주고 네. 계속 이게 반복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오늘도 사실 오늘 또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면 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국내 증시 또 망하는 거 아니냐,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는 조금 변동성을 만드는 듯 하더니요. 오후 들어서 점점 이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확대를 시켜나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말 미증시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공격 뭐 이런 것도 역시나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감에 시장이 사실상 반등이 나오더라도 세게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크게 더 떨어뜨릴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왔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FOMC 이후로부터 지금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에 11월 달 FOMC는 뭐 금리 동결이든 1회 인상이든 사실상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반영분은 시장이 다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월의 발언 그 뒤에 나올 이제 정책 방향성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의 이 지표들을 본 다음에 또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게 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찌됐든 오늘 조금 반등을 보일 수가 있었던 이유에는 결국에는 지난주에 악재가 연이어서 터졌던 2차 전지주들의 이 반등에 의해서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볼 이제 뭐 로봇이나 게임주들 이런 업종들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좀 아쉬운 게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수급세가 생각보다 좀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은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상대적 매수로 좀 전환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그나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외국인이 조금 베팅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 이 앞으로 나올 FOMC의 회의 발표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신 이후부터 대응 전략을 좀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번 주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FOMC 회의 있기 전에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맞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실적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요일 FOMC 회의 근데 그 수요일 FOMC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목요일 날 영향을 줄 거고 또 목요일 날 장 마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날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 그다음 금요일 날은 미국 고용 지표. 이번 주도 빡빡하더라고요. 이번 주 그냥 거의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네. 산인데 여튼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루하루 이게 시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 시황 바뀌는 거를 내가 누누이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산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빅스님이 이제 시황을 하나둘씩 주요 포인트들을 이제 FMC 회의로 먼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시황 포인트가 뭔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빅스 전문가님 투자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 선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매도를 엄청 해놓고 지금 일부 지금 한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도 여기서 더 빼기 좀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콜옵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까지 딱 연계해서 딱 파생 상품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파생 상품까지 연계해서 주시장의 시황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투 베이스 오픈 채팅방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파생 상품 뭐 선물의 의미 이런 거 잘 모른다 하시면 내가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혹시 그냥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나요? 다 알려드리죠. 그쵸? 네. 네. 근데 제가 굳이 또 안 쉬운 물어보지? 남자여가지고 네. 알려달라면 다 쉬운 알려드립니다. 분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쉬운 분이 좋죠. 네, 쉬운 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도 쉽게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시황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종목만 들을래.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께서 그다음 종목이나 섹터 업종별로 좀 한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죠. 한번 그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파생 상품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빅스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가 일단 상장 이후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근데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2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대장으로 전반적인 로봇 섹터가 좀 강했던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 이 모멘텀을 작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나중에 뭐 이번에 동결이 되든 앞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되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기술주들이랑 성장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오늘 시장이 사실상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법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두산 로보틱스 사실상 하반기 IPO 중에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로보테마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동시에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이 희한할 정도로 이 딱 정확하게 상장하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저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엄청난 수급세를 동반을 시켜가지고 결국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는 점은 나중에 시장의 반등의 여지만 조금 더 확실해진다면 앞으로 로보테마가 먼저 그 반등에 같이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월 5일 날 불과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시초가만 하더라도 6만 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느새 3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보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수 빠지는 거에 같이 30% 40%씩 같이 빠졌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캔들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수급을 동반을 시켜가지고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이유가 됐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기점으로 앞으로 눌림목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그리고 이 눌림목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상승을 만들어가고 어떠한 이슈들이 붙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사실상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 LN솔 이제 상장했을 때도 많은 기대를 또 받고 상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긴 시간 동안 결국에는 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줬었어요. 이 종목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본다면은 오히려 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혼자서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거 고점 뚫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시 하락 나와가지고 저점 이탈돼서 완전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닌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로봇 진짜 로봇 좀 어려워요. 여러분 로봇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뒤로 다들 로봇 좀 가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가도 다른 종목들은 못 갈 거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세론. 세론 그냥 다 세론이죠. 그 날이 좋아도 세론, 날이 나빠도 세론. 그냥 날이 그냥 그래도 세론. 한마디로 뭐다? 그냥 언제나 세론이었다. 그냥 뭐 나오면 그냥 다 그거 이슈로 그냥 다 팔아버리는 시장인데 그런데 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반등을 세게 줬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되게 궁금하실 거고 그럼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상황별로 계속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시장이 뭐 자신 있게 뭐 하나 딱 붙여서 딱 갈 수 있다 이런 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별로 달라지는데 그 상황별로 달라지는 거 확인하려고 어떻게 되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하면서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솔직히로 그 두산 로보틱스 막 진짜 좋게 아무리 생각한다고 쳐도 제가 최근에 맞아요. 그랬거든요. 제가 최근에 엔터주 그냥 연말까지 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약국 사태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죠. 약국 사태가 터질지 여러분 약국이라고 하길래 뭔 말인지 잘 아시죠? 뭐 약국, 여튼간에 그런 사태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돌발 악재 그럴 때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멘토가 있다면 사실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분들을 꼭 찾으시면 좋은데 이왕 찾을 거면 지난달 수익률 1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수익률이 제일 좋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수익률대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한번 알아보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률표 보셨다시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주시고 있으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까지 다 노란톡방 안에서 빅스 전문가님이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샵 4989 번호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 또 국제유가 관련주가 있거든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주변 것들이 뭐 확정 가능성이 낮다 이러면서 또 낮아지고 있다가 또 오늘 급격하게 올랐던 모습인데 유가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유가 이거 대성에너지 한번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어찌됐든 지금 테마성 재료 자체가 지금 살아있고 결국에는 이 확정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국제유가 관련주들은 부각이 될 거예요. 오늘도 가자지구 지상전 공격을 또 감행한 만큼 거기에 대한 이슈로 국제유가가 또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지상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번질지에 따라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항상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또 물리면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때 국제유가 잘못 샀다가 1년 기다리셨죠. 2년 기다렸을 겁니다. 또 이번에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은 그 긴 기간 동안 고점에서 물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략하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대응 전략 종목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에 이란이 너네 선 넘었어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과거 떴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테마주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님을 24시간 팍생제 TV 방송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테마 섹터 공략 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하니까 하루 이틀 맞아요. 넘어가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런 타이밍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저는 뭐가 IM 궁금이냐면요. 이제 그 뭐 히든 종목 그럼 종목 하나만 달라 이거예요. 종목 하나 그쵸, 주고 드려야죠. 아니 그 10월달 1등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11월에도 한번 좋은 종목 하나 있는지 하나 풀어보세요. 한번 이런 거 원하시는 분 계시니까 네. 한번 풀어주시죠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그 스윙 리뷰할 때 도화 엔지니어링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결국에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포트에 사우디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하나쯤은 넣어 놓는다면은 배신은 안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 히든 종목도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 사우디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차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업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이 긴 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건설 사업 관리를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카타르 설계, 용역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딱 간단 명료하죠. 재료랑 어떤 사업만 여기하면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힌트가 두 개 있네요. 힌트 딱 땡땡.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 재료만 사실 이 네땡땡에다가 검색하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뜰 겁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자면은 이 종목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본다면 그 종목처럼 1차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흐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중간에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뭐가 있다고요? 상한가 장대 양봉이 하나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 이후부터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이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걸 전부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이 주가를 끌어올렸어. 100만 원을 써가지고 끌어올렸는데 막상 주가는 원상복귀됐고 내가 판 금액은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지금의 주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드릴 건데 지금 지지와 저항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주가 위치가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딱 지지 박스 구간 안에서 박스권 하단. 네,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최근에 이 단기 이평선이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좀 전환을 해주려는 점이 있어요. 이 정배열로 다시 어떻게든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62평선에서 닿아주면서 오늘 새벽 캔들로 마감된 만큼 저는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조금 볼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의 테마 이 재료 자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한 번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공략하더라도 만 원까지 몇 프로겠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큰 박스를 본다면 이때까지가 되겠죠. 12,000원대까지. 만약에 만 원대가 돌파가 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때 실현이 됐다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50%가 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한다면 이 종목이 주가 하락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겠죠. 자, 혼자서 하시고 이런 종목도 혼자 하신 다음에 손절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하셔서 꼭 이 땡땡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이 땡땡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 재료 하나 더 있어요. 이 종목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님이신 그 김건희 여사님, 네. 김건희 여사님, 명부인님 이렇게 후원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이 기업이.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팀 코리아 들어가진 않았겠죠. 뭐 여튼간 실력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여튼간에 자, 제가 봤을 때 요 종목아 이게 제가 봤을 때 CM사인데 CM사들 제가 봤을 때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저는 탐납니다. 예, 저도 힌트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내서 제가 꼭 이 단기 트레이딩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요 종목 궁금하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 잘 보셔가지고 참여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목명이 뭔지 알아도 여러분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전략까지 같이 챙겨가시려면 같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해서 꼭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월달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전체 수익률 1위 192%의 수익률을 기록하신
우리 빅스 전문가님 모시고 이렇게 수익률 리뷰와 향후 시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